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네. 화요일 법률아 놀자 시간이죠.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까이, 예, 오면 조금만 좋을 것 당겨주시면 같아요. 되겠네요. 네. 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 오시다가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영주권자들이 주의할 사항이 네네.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 시민권이 부여받지만 네네. 아무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의 매년 합법적으로 100만 명씩 이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와. 네. 근데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받으시는 과정도 이제 가족 초청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변호사 도움 안 받고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주공사나 노타리 오피스 이런 데 통해서 하신 분들도 이제 네. 꽤 되고요. 네, 또 네.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민 전문 변호 사무실이 또 별로 없다 보니까 정부가 허가한 그런 이주공사 이제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민 수속하신 분들을 제가 자주 봐요. 네네. 여기 근데 LA에서도 꽤 많이 근데 그쪽을 좀 약간 통해서 간단한 하시죠? 일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게 약간 대서의 개념이죠. 대행. 리갈리 레프레젠하는 그런 이제 그 변호의 개념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출까지 좀 도와주는 그런 네, 그런 대부분 역할을 저희가 하겠죠. 서류를 작성할 때 어터니들은 이제 어터니 레프레젠테이션 양식이 있어서 예. 폼 G218이 들어가면 이민국에서 발부되는 모든 접수증, 허가증 이런 것들이 다 두플리킷으로 해서 오. 리갈 레프레젠테티브한테 접수증도 그러니까 한 분은 변호사한테 가고 네네. 한 분은 신청자한테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혼자 접수하신 분들이나 대서를 하신 분들은 리갈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한테 한 부만 모든 서류가 가도록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수속이 오래 접수증을. 걸리는 맞아요. 수속이 오래 걸리는 네.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주소 변경을 하는지 또 내 서류가 어디에 가 네네네네. 있는지 어디다가 주소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서류들이 이렇게 디지타이즈화돼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오는 게 거의 잘 오지가 않고 메시지로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네, 근데 전화 그런 메시지로? 거는 뭐 인포패스, 어포인트먼트 달지 뭐 이럴 때는 또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네네네. 너네가 받아라. 그렇게 이제 네네. 번호를 미리 주니까 그죠, 네. 그게 광고 번호인 줄 알고 막 블락하고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못 받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또 예, 민감하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그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영주권을 딱 받고 나면은 그다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요. 네,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또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시민권 할 때에도 영주권을 받고 모든 서류가 또 잘 돼 있어야지 또 시민권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상담하면서 일반인들이 변호사 통해서 이민했든 안 했든 가족 초청을 했든 취업 이민을 했든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알아야 되는 사항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좀 좋죠. 해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냥 끝. 네. 영주권 10년 이러면 네, 끝. 그때 가서 이제 리뉴만 하면 되겠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주권자로 이렇게 이제 이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영주권 받기 전에 이미 뭐 고용 허가증이나 유학생 같으면은 유학 현장 실습 OPT 카드 또 비민 비자 중에 일하는 뭐 주재원 비자, 뭐 L1, E2, E1, 뭐 전문직 취업 비자 H1 이런 것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소셜 스크린 넘버를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은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예 영주권 받기 이전에 한 번도 소셜 번호를 신청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의 기본이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번호잖아요. 그렇죠. 소셜 스키리티 넘버가 있어야지 미국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신 분들은 그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중간에 고용 허가증을 줘요. 인플럼 오토라이제이션 다큐먼이라 그래서 우리가 EAD라고 부르는데 거기 영주권 번호가 이미 찍혀 있으니까 소셜 번호가 미리 받으면 보험 드는 문제에서부터 세금 보고하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편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맞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고용 허가증이 나오신 분들은 미리 가서 소셜 번호를 소셜, 저희가 네. 신청하라고 하죠. 아. 그다음에 이제 몰라서 안 했거나 뭐 이제 해외에서 이민 오신 분은 아예 그런 절차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소셜 스키리 번호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해외에서 이제 이민 비자 받아갖고 오신 분들은 약간 가족 초청이 훨씬 더 많아요. 취업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은 아무래도 고용주하고 직원 관계다 보니까 100% 미래 잡 어퍼로 이민 오는 게 썩 쉽지가 않아서 네. 확률상 좀 작은 것 같고, 미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 이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민을 해 오신 다음에 여자분들은 해외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네. 대사관 프로세싱은 남편 성을 따라서 이민을 허용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갑도라고 예를 들어서 박순희가 결혼을 했다. 네네.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결혼 신고만 한 것 자체로 그냥 내가 박순희가 김순희로 신청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남편 성이 김씨니까. 김씨이기 네. 때문에 패밀리 네임을 따라서 리갈 네임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또 한국에서 다 혼인신고하고 왔는데 여기서 혼인신고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미국의 관습상 네네. 남편 성을 따라서 아예 영주권을 남편 성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인터뷰하고 오신 분들은 다 메이든 네임으로 돼 있으세요. birth 네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굳이 바꾸고 싶으면은 이민국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또 해가지고 나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메이든 네임이 좀 불편하니까 남편성 살아서 김 씨로 살고 싶다. 네, 다시. 그렇게 하는 거는 보통 네임 네네. 체인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미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네, 소셜국에 가셔가지고 네네.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공문본, 영문본을 한꺼번에 가져가고, 나는 이미 결혼했고 예를 들어서 박순희로 이민을 왔지만 나는 네네. 미국에 사는 소셜 번호를 김순희로 받고 싶다. 예. 그러면은 서류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김순희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소셜도 다시 소셜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똑같은 받은 소셜로? 적이 이미 예를 들어서 김순희로 받았다. 사시는 분이 이제 박순희로 사신 분이 김순희로 바꾸고 싶으면은 네네. 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번호로 사시되 네. 이름만.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가 패밀리만. 있는 여권도 들고 가고 영주권도 들고 가고 결혼 증명서도 들고 가서 내 번호를 네네. 패밀리 네임으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법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새로운 개명 판결문이 없이도 없이. 미국에 사시면 아무래도 미스터 미세스 김 이렇게 하는 게 네네. 자연스러운데 라스트 네임이 틀리면 약간 네, 미국의 그렇죠. 관습상 혹시 이 사람이 뭐 재혼한 사람인가? 안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문화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한국은 워낙에 메이든 네임 쓰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미국이 당연하죠. 조금 컬처가 틀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제가 보면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거의 다 그냥 메이든 네임으로 미국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시민권 할 때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틀린 건 아닌데 100%또 정확한 건 아니죠. 그 전에도 패밀리 네임 원하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민법도 하지만 가정법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순희가 김순희로 20년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관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소셜 스키리 텍스를 그동안 다 박순희로 낸 게 아니라 김순희로 했죠. 맞아요. 네. 근데 이혼을 해서 이제 어떤 연유든 또 개인적으로 나 더 이상 이 김씨 김이 안 쓰고 싫다. 싶어. 그럼 또 박으로 쓰고 싶어.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혼 청원서에 포머 네임을 결혼 전 네임을 리스토어하라는 섹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혼할 때 이제 결혼 전 성을 리스토어하는 거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그동안 내내 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혼 판결 없이 소셜국에 가서 나 바꿔달라. 이혼 판결을 갖고 왔는데 이름은 그대로야. 그러면은 이제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져서 내가 메이든 네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네네네. 저희가 이혼 판결문에 반드시 리스토어 네임을 해드려서 한다고. 그 판결문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야지 지금까지 냈던 소셜스키 텍스 크레딧을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소셜 문제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그러니까요. 소셜은 네. 미국에 사는 그 사회 보장이 아주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민하신 분한테 항상 얘기해요. 시민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근 모랄 캐릭터, 좋은 도덕 품성의 도덕성, 소지자. 품성.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 막연하게 드는 뭐가 도덕 착하게 사는데 좋은- 우리는 네. 착하게 뭐 범죄 안 지르고 살면은 착하게 사는 건가? 어디 가서 교회에서 뭐 예, 예. 성가 대원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착하게 사는 건가? 물론 그것도 착하게 사는 건데 네네. 이민국이 보는 근 모랄 캐릭터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DUI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세금 그런 잘 내는 거 것도. 아닌가요? 또 세금 네 잘 맞습니다. 내고. 네. 아, 세금도 잘 내고. 어허. 네, 방송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세금 잘 내야죠. 네, 합리적 추측을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무라는 게 여기는 국방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쵸. 아, 그러네요. 자원에서 가는 거니까. 네네. 한국 같으면 남자들은 가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네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납세 굉장히 의무. 중요한 거예요. 납세 의무는 세금을 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외국인의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자를 살게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권 받으면 솔직히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무슨 혜택? 소득이 별로 없고 제가 재산이 별로 없을 때 국가가 미국 시민한테 책임져주는 사회 보장 같은 거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시민권 할 때는 외국인한테 미국 국적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물론 리타해서 내가 75세인데 뭐 이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부양 잘하고 재정 보증한 거 이런 게 문제 없으면 잘 통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가족 관계도 없이 세금도 별로 낸 적도 없이 모든 퍼블릭 베네핏은 다 받고 네, 뭐 예. 푸드 스탬프도 받고 뭐 캐시 보조도 받고 메디칼도 받고 섹션 8 아파트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민권 못 받는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멀전스에 받는 거나 정부에 따라 좀 틀리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섹션 8 아파트도 괜찮다. 네. 또 현금 보조가 아닌 푸드 스탬프도 괜찮다. 애들 뭐 예방 접종도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한 것들이 많고 캘리포니아처럼 메디카를 체제 신분이 합법이 아닌 서류 미비자한테도 연방 정부 돈이 아닌 주정부 돈을 갖다가 베네핏 받는 것도 주겠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또 그런 게 괜찮다. 근데 그런 거니까 시민권 할 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외에 정부에 너무 기대어서 시민권자가 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또 시민권을 거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세금을 좀 잘 내고 시민권자 될 때까지는 저희가 무조건 세금을 잘 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도 그러면 아까 조금 앞서 조금 앞으로 좀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그 부분을 좀 미리 고용 허가증이나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네네. 들거든요. 근데 다들 영주권이 나와야 된다고 또 그렇게 네.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 유학생 현장 실습 기간이 OPT, 네, 앞서나 예, 예, 프랙티컬 트레이닝 기간에 소셜 번호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셜 카드에 subject to, 그러니까 subject to immigration 해가지고 이민국에 어떤 조건이 있는 동안만 쓰게 있는 소셜 번호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 유학생들. 예. 그런 분들은 번호는 바뀌지 않은데 소셜국의 레코드에 이민국 오토라이제이션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다고 컨디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영주권 받고 나면은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거를 시민권 할 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자기 이미그레이션 스테러스를 영주권자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렇죠. 소셜국의 그렇죠.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업데이트 안 돼 있는 바람에 네. 그 한참 저희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줬었잖아요. 맞다. 그 팬데믹 때 그 돈도 못 받은 분들 계세요. 지원금을 못 받는 네네. 그게 맞아요. 소셜국에 자기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런 게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러니까, 있으면은 네. 정부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할 때 할 수밖에 없지 개인적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아는 업데이트를 해야 분도 되겠더라고요. 주재원으로 오셔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을 채택하신 네. 분인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안 왔대요 계속. 네. 나중에 늦게 아셨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영주권 갱신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 갱신은 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주권이 10년짜리를 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10년 후에 영주권자가 익스파이 되면 나 영주권자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리뉴. 10년 후에는 주름살도 늘고 뭐 까만 머리가 흰 머리 되고 그렇게 바뀌죠.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네. 아이디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디를 업데이트하면서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테러가 9/11 테러 이후로 신원조회가 강화가 됐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갱신할 때마다 신원을 조회해서 예, 예. 뭐 테러범이랄지 극악한 뭐 흉악범이랄지
추방 대상에 크리미널 기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또 가려내겠다. 색출을 해서 색출하겠다. 추방 대상으로 보내는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냥 맘 편하게 그냥 갱신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DUI 2개 있는데 영주권 갱신하면 쫓겨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가 톡 기록이 있는 사람은 물론 컴피던셜한 거지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게 추방의 대상이 아닌 아니죠. 경우는 다 영주권 갱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갱신한 분 중에 어떤 분은 범죄 기록이 12개 있었어요. 12개. 12 개요? 12개 중에 하나도 중범은 아니고 다 경범이에요. 네. 경범 중에서도 모랄 캐릭터에 관련된 건 좀 아닌 것들 뭐 우리가 경찰 말 안 듣고 디스터빙 피스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런 마약 같은 예, 거를 예, 예. 포세일이 아닌 포제션 뭐 0.5mm 미만 네, 뭐 이런 것도 가지고 괜찮은데 있고.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또 철이 없어서 그런 거 걸려 있고 DUI 3개 걸려 있고 또 바이올레이션 또 걸리고 뭐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주권이 익스파이 됐는데 10년 동안 갱신 안 한 게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 갱신도 해줬지만은 자세히 리뷰해 보니까 시민권에 결격 사유도 없는 그리고 다 1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그런 기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민권 할 때도 지난 5년 거가 스태츄토리 피리어드. 지난 5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심각한 기록이 많으면 그게 5년 전, 7년 전도 더 연장해서 문제를 삼는 경향이 있고 내가 간단하게 뭐 DUI 기록이 2개가 있는데 2개 기록이 프로베이션도 끝나고 프로베이션도 5년째 지났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통과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셜 번호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소셜 텍스를 잘 내기 위해서기도 하거든요. 사회 보장이라는 게 우리가 소셜 스키리 텍스를 40쿼터 40분기를 내면 신분이 해결 안 된 undocumented 우리가 non-citizen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나중에 메디케어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어떤 네네. 분들은 세금을 불법이기 때문에 안 내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내가 내봐야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을 건데 네. 이게 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 해결 안 돼도 뭐 주재원일 때 냈던 세금이나 유학생일 때 냈던 세금이나 다 소급해서 40분기가 넘으면 이민 신분하고 상관없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가 비싸고 그렇죠. 저도 메디케어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제 개인 건강료만 엄청 뭐 거의 내시죠. 한 달에 뭐 한 800불 정도 이렇게 병원 바빠서 잘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를 이제 받는 것도 뭐 약간 혜택이면서 사회 보장이니까 그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렇네요. 제가 워낙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소셜 번호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저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10년씩 그 연장을 네. 하잖아요, 영주권을. 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만약 시민권 안 딴다 그러면 계속 10년, 네, 10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접수할 수 있는 날짜는 6개월 전서부터 접수를 받아줘요. 네. 네. 근데 요즘에 갱신하는데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가량이 소요되고 있어요. 영주권이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영주권 갱신은 6개월 전에 하면은 또 너무 빨리 했다고 리턴하기 때문에 네. 6개월 전에 하고 대신에 인민국에서 준 접수증에 48개월 동안 아니 24개월 동안 영주권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하고 I-9D라는 영주권 재발급 접수증을 동시에 네네. 보여주면 미국 내 취업도 되고 해외 여행도 여행도 갔다 되고 올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요거를 잘 아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받으신 분들은 또 2년짜리 조건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2년 후에 조건부를 해제할 때 둘이 잘 살았다는 보나파이드 매리지 또 부부 공동 서류, 조인 다큐멘테이션을 다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요. 네. 해제 신청은 24개월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류 심사가 2년이 넘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이 I-751이라는 조건부 해제 조인트 파일링 정원이나 또 이혼하신 분은 셀프 피티션도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접수증이 48개월 동안 이걸로 대신하라 이렇게 써서 와요. 그 이유가 그걸로. 24개월 이상 걸리니까 정부가 뭘 다른 거 해주려면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접수증으로 48개월을 내주고 그걸로 지금 대신해서 쓰라. 그런데 아까 제가 갱신할 때도 타임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제때 안 하신 분 그러니까 2년짜리 조건부나 뭐 10년짜리 조건부가 다 끝난 다음에 네. 내가 아차하고 늦게 하신 그때, 분들은 그때 퍼블릭 베니핏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신 분 한 분도 이제 익스파이 됐는데 2년 후에 오셨어요. 예, 예. 왜 오셨냐니까 소셜국에 가서 이거 혜택을 갱신할 때가 됐는데 카드 갖고 나는데 카드가 2년 전에 익스파이 된 됐으니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종을 딱 받아가지고 3주 후에 그거 갖고 다시 가보라 했더니 거기서 안 된다고. 이민국 규정이 타임리 파일한 걸로 해야 되는데 2년 후에 파일했기 때문에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 혜택을 못 받는구나. 받던 베니핏 중지예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든지 타임리 파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네요. 거고요. 그렇네요. 네. 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자녀들은 동반해서 대부분 따라봤잖아요. 21세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이. 네네. 그래서 자녀들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주권만 받고 소셜번호 이것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네. 남자들은 여기는 국방의 의무가 없죠. 그런데 셀렉티브 서비스를 리지스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 할 필요 없고 영주권자가 되면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반드시 소셜국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자기가 셀렉티브 서비스 리지스트레이션 하는데 그게 뭐냐? 미국도 또 3차 전쟁 나든지 뭐 미국이 네네. 파리가 돼서 국가를 보호해야 될 때 이제 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군대를 위해서. 네네. 그래서 등록을 미리 그런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등록하게끔 하는 의무를 외국인이지만 영주권자니까 영주권자한테도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렉티브 서비스를 모르고 안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안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처음 들었어요. 저 네. 그래서 시민권을 예를 들어서 내가 18세 이상은 부모 따라서 시민권 받는 것도 이제 끝이거든요. 예, 예. 만 18세 된 날서부터 자녀들은 각자가 신청해서 시민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7인데 26 이전이면 몰랐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27이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셀렉티브 서비스 했냐니까 안 했어요. 오. 그러면은 시민권을 31살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어요. 오, 31살 네, 때까지. 그러니까 셀렉티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를 네. 알아서 자녀들은 꼭 해야 되고 또 동반한 자녀 중에 네. 7, 8, 9, 14세 미만의 동반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부모한테 동반해왔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 동반한 자녀들은 만 14세가 되면 정부가 영주권을 제일 신청하면서 지문을 채취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고 30일 이내에 아이들 영주권 갱신 서류가 지문 채취랑 같이 들어가면 접수비도 지문 채취비 85불만 받고 오. 370불을 면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아이들. 모르시는 분 너무 많고 한 달 지나서 오면 끝났어요. 그냥 접수는 되는데 450불 내셔야 55불 돼요. 내셔야 되니까 오. 14세가 되기 전에는 접수가 안 받아주고 14세 생년월일서부터 30일 지나기 전에 인민국의 서류가 도착을 하면 접수비 370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주권자 된 다음에 해외에 나가 이 장기로 체제하면서 미국 영주권도 잘 킵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민을 그렇죠, 오긴 그렇죠. 왔는데 맞아요. 내가 한국에 있는 사업을 정리 안 했다 할지 뭐 교수직을 계속 하고 맞아요. 있다 할지 왔다 갔다 의사를 계속 하고 있다 하시면서. 저희 손님 같은 네. 경우에 그런 분들은 또 재입국 허가서라는 리엔트리 퍼밋 제도가 있어요. 상당히 이민하는 사람 중에 미국 와서 꼭 살아야 된다는 부분적인 이해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이민 서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들 많이 제가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민을 해온 다음에 다시 내가 해외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고 영주권자로 돌아올 때 문제가 없게 이민국이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서류에는 미국 여권처럼 생겼어 초록색으로. 오. 그래서 밖에가 US 패스포트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 트래블 다큐먼트 이렇게 써져 그런 있거든요. 식으로. 네, 그런 트래블 다큐먼트에 영주권 번호가 있는 걸 가지고 해외에 저희가 장기로 체제하면서 영주권을 킵하고 입국을 합법적으로 이제 영주권도 유지하게 네네.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들도 있고 요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또 어떻게 한국으로 네. 뭐 왔다 갔다. 진짜 그런 분들 꽤 네, 계시더라고요. 뭐 오래 그런, 계시기도 그런 분들은 하고. 뭐 세금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네네. 하고 미국에는 아, 어떤 그것도- 서류를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시민권 시민권 신청할 할 때는 때, 어떤 예. 것들을 고려해서 체제 기간을 얼마를 더 살아야지 또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이런 걸 한번 기회가 네. 되면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네, 오늘도 진짜 오늘-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주권자들이 또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네. 뭐 갱신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상담을 원하시면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건부 영주권자는 6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서부터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오. 그다음에 시민권도 5년이 아니라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네. 3년 대기 90일 전서부터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궁금하신 점 213-738-0928, 213-738-092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